지수로그 킬러 개념 2부 목차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뭐 이런 제곱근에 대한 기본이 알고 있다고 보고 여기 지수 법칙의 성립 요건 실수 범위까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가 거꾸로 정수일 때는 밑은 허수여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 지수 계산의 최후의 보루는 로그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너희들한테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이쪽 정수론. 그지? 부정방정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푸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둬야 되고 또 정수론에서 중요한 게 잉여류라고 그랬지?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가 0, 1, 2 세 가지로 분류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그다음에 거꾸로 약수의 개수를 주고 최소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었지? 최대한 찢을 만큼 찢어가지고 그지? 약수의 개수가 8개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약수의 개수가 8개다 이렇게 나오면 찢을 만큼 찢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찢어 놓고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2의 1승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최대한 찢었을 때 최소값이 주로 나오게 되는 형국인데 이걸 두 개로 쪼개게 되면 4 곱하기 2가 되고 이것을 다시 3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아이고 1 플러스 1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2의 3승 3의 1승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경우는 이게 좀 더 작아지지. 근데 보통 최소값은 최대한 쪼갰을 때 주로 나오긴 하는데 아니다 야 이거 8324 맞지? 이땐 이게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약수의 개수를 썼을 때 이렇게 최소값 구할 때 이렇게 쪼개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은 8은 7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거듭 제곱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2의 7승 1에서 이런 수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 로그라는 수에 대한 감각. 언제 양수, 언제 음수. 그 다음에 어떤 때 그 통나무 로그를 없애고 유리수가 되거나 정수가 되거나 그러면 진수가 밑에 거듭 제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감각들. 그 다음에 로그라는 수를 정수 부분과 가수 부분을 분리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는 주로 로그는 빼기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지수는 나누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꼭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문장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길다. 길기만 하다. 겁먹지 마라. 하나인데 이렇게 쓱 집어넣고 나면 사치견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역수는 곱하면 1이다. 그 다음에 치환하는 거. 지수로그의 계산에서 자주 써먹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목차. 근데 사실은 이 지수로그의 킬러 문제들은 사실은 이 지수로그 자체보다는 수상화의 목차하고 연결지어서 오히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밑에 수상화 목차를 갖다 쭉 나열을 했었지 그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니들이 아는 단어들이 주로 나올 거고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례식의 원리 그
다음에 분문수 변형 가비에리. 비례식의 원리. 유미야, 그게 뭐야? 뭐가 비례식의 원리야? 어느 때 비례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말이 없는데? 어느 때? 그 원리를 잘 알아야지. 원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그런 걸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안 줬어.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조건이 붙을 거야. 그 조건도 하나의 식 역할을 하게 되지. 근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x-2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우린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지.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유진이가 아무리 졸고 있어도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건 직선으로 표현되고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성립하게 되는 무한대계, 이걸 부정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러한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바로 어느 때? 상수항이 없을 때, 이럴 때 비례식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왜냐? 이 상수항이 없이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x는 2y가 되고, 따라서 그러므로 x 대 y는 2y 대 y 이렇게 되어서 약분이 되어서 결국은 2 대 1이라고 하는 비례식이 나오게 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지. 그지? 21번을 한번 봐봐. 문제를. 21번을 보면 이런. 자, 21번 한번 보자. 여긴 왜 이게 안 보이지? 이거 가지응, 가.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건 나지응, 이게 안 보이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C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가를 보면 이것은 뭐 단순한 로그의 계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쭉 해보면 암셈으로 한번 해보자. 암셈으로. 자, 가. 유미야, 간단하게 정리한 거 불러봐. 시작. 어떻게 돼? 에이, 로그를 바로 없애고 나와야지.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은 500의 C승이 되지. 500의 C승. 그리고 정수론에서 되게 중요한 거, 사소하지만 합성수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하는 습성을 기른다. 그지? 그래서 50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분해를 해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놨어. 2의 2C승 5의 3C승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 근데 지금 A, B, C는 전부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이 2인 것끼리 같아야 되고 밑이 5인 것끼리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A는 2C가 되고 B는 3C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까지 와서 헤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진아, 이걸 쳐다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고 상수항은 전부 다 0인 걸 알 수 있어. 아, 이건 비례식이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마무리를 못해서 애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A 대 B 대 C가 뭐가 되는 거냐면 2C 대 3C 대 졸고 있는 유진 C가 돼가지고, 그래서 C가 약분이 이렇게 되어서 2 대 3 대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쓸 때 A 대 B 대 C는 2 대 3 대 1로 쓰는 것은 하수들이지. 그지? 이걸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2분의 A는 3분의 B는
1분의 C 이꼴 K 이렇게 놓을 줄 아는 자들이 세련된 자들이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A가 2K가 되고 B가 3K가 되고 C가 K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어. 유진아 엄청 졸린가 보다. 이 동영상 보는 애들이 유진이가 누군가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K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우리 승혜도 졸린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봄 날씨라 그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지? 최대 공약수가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A, B, C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거든. 그치? 예. 그래서 이게 바로 2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서서 듣는데도 졸릴 정도면 많이 졸린 거지. 그래도 유진이가 기면증이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예전 기면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이제 한번 문제 그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어서 안 했던 거를 쭉 따라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목차를 한번 정리해 보자. 2번을 먼저 봐. 여기 보면 이게 뭐 아주 정석적인 이게 방정식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고 이렇게 그지? 이걸 좀 깔쌈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생각이 대부분 안 나기가 마련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럴 때 윤미야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응? 아 전개를 해서 풀었다고?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 이것은 이런 거거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게 부정방정식이든 뭐든 그 근본은 뭐냐면 문자 줄이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수 계산의 최후의 보루는 로그라고 했잖아. 의외로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많이들 당황을 하거든. 원리대로 가면 돼. 그 깔쌈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그래서 나라면 이걸 보고 문자 줄이기를 일단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b-2가 a-2분의 4가 되고 그래서 b를 주어로 이렇게 두게 되면 b는 a-2분의 4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이것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되게 돼 있지. 되니까 이걸 냈겠지. 근데 이 b가 이 지수 위에 올라가 있고 이거 a가 지수 위에 올라가 있고 뭐 지수나 밑이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 그지? 그때 바로 뭐야? 지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승희야? 로그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우선 로그를 붙여가지고 로그를 붙이면 a의 로그 2는 b의 로그 3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b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계산이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기본이. 확신 같은 거지 일종의 그지? 어. 그렇게 해서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까? 이 산수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예, 우리 유진이가 졸고 있으니까 더 졸면 소리 지를 거야. 그래서 a의 로그 2 이렇게 되고 이건 괄호를 열고 a-2에 이런 것들은 거꾸로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 a-2분의 2a-4로 올라가니까 그냥 2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2a 이렇게 놓고 그런 상태에서 로그 3 이렇게 놓고 나면 약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맞냐? 그러나 a-2가 왼쪽으로 항상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전부 다 좌변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로그 2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어서 그지? 그러면 이건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여기 9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그럼 드디어 뭐가 나와? A 값이 나오지? 그런 다음에 집어넣으면 이제 B가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런 흐름이. 오케이? 그 위에 있는 1번도 기왕에 한 김에 하고 넘어가자. 이 1번 같은 문제는 내가 보통 똥파리 날리기라고 그러지. 여기를 쳐다보면 이게 x분의 6인데 x분의 6이 있기 전에 x분의 1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거 는 5라고 나온 상태에서 이걸 쳐다보고 이 x란 똥파리를 날리면 되겠지. 땅 때리면 a의 제곱분하고 윙 하고 날아가서 5의 x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x분의 1 형태를 만들고 이게 x분의 6이니까 양변에다가 지수에다 6승을 하게 되면 a의 12승은 5의 x분의 6이라고 하는 똥파리 형태가 드디어 발견이 된 거다 이런 얘기지. 여기도 보면 y분의 1이 먼저 보여가지고 여기 3i의 y만 똥파리를 빵 때리면 b의 3승은 5의 y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지? 글씨 좀 잘 써야지 모르는 애들이. 그런 다음에 y분의 4니까 지수에다 4승을 하게 되면 역시 b의 12승은 5의 y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z분의 1 똥파리를 이 z를 빵 쳐서 날리면 c의 4승은 5의 z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z분의 3이니까 역시 지수의 3승을 하게 되면 c의 12승은 5의 z분의 3 이렇게 나와서 이게 더하는 형태가 되려면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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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보면 바로 계산이 되는 뭐 이런 형태 똥파리 문제가 되겠지. 세련된 방법이지 사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나면 윤미 어떻게 할 거야? 틀리고 말 거야? 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풀 거야? 틀릴 거네 그러면? 날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의외로 이거는 비교적 좀 쉽게 나와서 나오는 문제라서 생각이 나지. 승현아 너 이거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풀 거야? 어? 로그를 붙이면 된다고. 최후의 보루가 로그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6번을 봐봐. 3의 n분의 n승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워낙 전형적인 문제라서 수능에 나올 일은 없고 이미 다 써먹었어. 저거 풀이하는 과정에 네모 깐특기 이런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미 다 써먹어서 나올 일은 없고 학교에서 주관식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넣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이 이거지. 승효야, 승효한테 물어보자. b제곱이 3의 배수이면 b도 3의 배수. 이거 맞아? 틀려? 어. 왜 틀려? 발레가 바로 나오지. 왜냐면 b제곱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니까 3의 배수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말하면 틀려. 물론 그 역은 어떻고? 맞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b가 정수다 이런 말 나오면 어때? 또는 자연수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참여 거짓이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선생님
b제곱은 3이면 발레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건 올바른 발레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b가 정수가 되게 하면서 b제곱이 3의 배수인 것 중에서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뭘 따지면 돼? 사실 이거 옳은 걸 따지려면 LG와 현대, 삼성 말고 대우를 생각하면 되지. 이것이 옳은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 b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럼 b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b는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냐면 3k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k가 정수 이렇게 놓으면 될 거라고. 그지? 왜냐면 어차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데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놓는 게 좋지. 그럼 이걸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제곱을 하면 9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이걸 3으로 묶어보면 3에 3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 즉 b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에 위배되지. 즉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위배되더라. 이렇게 해서 참이 되는 거야. 그때 매우 중요한 조건은 바로 b가 정수란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뿐이고. 그지? 바로 이런 성질을 인여류를 또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또. 그럼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의 n분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유리수.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다. 이렇게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것이 무엇임을 보이면 돼? 모순임을 보이면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정법, 즉 기류법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제 이게 모순인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모순인 걸 한번 보자. 이 A, B가 서로 소인 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하분수라고 그러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형태를 기하분수, 즉 기하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거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갖고 놀아보면 되는 거야. 이제 시작. 여기 m승 확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 3의 n승은 a분의 b의 m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b의 m승 나누기 a의 m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정수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수 형태가 있으면 좋지 않겠지.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보통 날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날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3의 n승 a의 m승 이렇게 되고 그것은 b의 m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뭘 발견을 해야 되냐면 바로 b의 m이 무엇의 배수다?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을 졸면서라도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지? 3의 거듭제곱이니까 m에는 정수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따라서 b도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b를 갖다가 뭐라고 놓을 수가 있어? 3k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지. k는 정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긴 있어. 거기 6번을 보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그렇지. 이게 이 경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것인 자연수라고 그랬지? 따라서 여긴 정수라고 하지 말고 다 자연수라고 고치자. 그지? 자연수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자연수라고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연수. 이렇게.
이게 참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B는 3K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지. 3의 N승 A의 M승 이꼴 3K를 갖다 집어넣으면 3의 M승 K의 M승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므로 어떻게 돼? A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이 양변을 3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3의 N-N승 이렇게 되고 K의 M승 이렇게 되어서 M이 N보다 큰 자연수니까 이것도 3의 배수지? 따라서 A의 M은 무엇의 배수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A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 모순이 되는 거지. 왜냐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약분이 또 될 거 아니야.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 우리 그 명제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문제 하나와 똑같아.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 이것도 이와 똑같은 짓을 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유진이한테 물어볼까? 유진아, 로그 2가 유리수야, 무리수야? 응? 증명하시고 그럼 할 수 있겠어?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쓸 거야. 로그 2는 원래 무리수임. 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걸 뭐라고 놓으면 돼? A분의 B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놓으면 돼?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 소인 뭐라고 놓을까 그냥 정수라고 안 하고 자연수라고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놓자고. 그 상태에서 로그2는 0.3010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순간 A보다는 B하고 비교를 해보면 A가 더 크다. 요거까지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유리수가 될 텐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놓는 순간 모순이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여기 10이 보이지? 10을 어깨로 넘기면 어떻게 돼? 2 이꼴 10에 A분의 B승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의 교훈 졸고 있는 유지나 10은 2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되지? 그래서 2 우선 이렇게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A를 여기다 갖다 놓자. 우선 이렇게 놓고 나서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 2A승은 10의 B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10을 소인수 분해할 생각이 또 역시 들어야지. 참 많이 나와. 합성수가 나오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한다 이런 거. 따라서 이것은 2의 B승이요 5의 B승이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에서 이게 왼쪽으로 날라오면 2의 A 마이너스 아이고 이런 이거 우리 유진이가 좋으니까 내가 실수한다. A 마이너스 B는 5의 B승이다 이렇게 되고 이 순간 모순이 되는 게 보이지. 왜냐면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5의 배수를 만족하는 정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모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승희야 맞지? 왜냐면 A가 B보다 더 큰 자연수면 이건 2의 배수고 이건 5의 배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일 텐데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수나 어떤 로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능에서는 나올 일이 없다.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하니까 유진이 계속 자잖아. 내 목소리가 다시 또 자장가가 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 이번에는 몇 번을 보냐면 11, 12번을 한번 봐봐.
내가 계속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이게 건쌤이 직접 강의하는 실전 개념이나 킬러 개념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 11, 12번은 매우 닮아 있음에도 차이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뭔지 발견 혹시 윤미 했어? 어? 아, 멋진데. 아, 그러네. 아, 나는 그 생각은 못 했어. 지금 발견했어. 잠깐, 이거 윤미가 분방법에서 아, 내가 얘기한 건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참 이게 그렇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비엘이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얘기냐면 윤미가 점점 실력이 강해지고 있다면 나는 그 생각은 안 했거든. 가비엘이라는 게 사실 뭐야? 이것은 분자끼리 더한 거와 분모끼리 더한 값과도 같지. 즉 이렇게 된다고. 이것은 얘랑 더하면 3a 더하기 b고 그다음 밑에 끼리 더하면 로그 a의 b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b의 a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얘랑 같다. 아, 그러네. 그러면 바로 얘 이꼴 3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t분의 2 이렇게 되고 그것이 3이다. 이래서 가볍게 t 값이 바로 나오네. 치환하면 그지? 고마워.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어. 아까 그 수상한 목차에 가비엘이라고 있는 게 이 얘기잖아. 어. 근데 그거보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렇게 풀면 참 아름답다 야.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 가비엘에 주의할 점이 있긴 있어. 이거랑 이거랑 더했을 때 그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가비엘을 쓰는 거지. 근데 0이 아닐 수밖에 없지. 둘 다 양수니까 더해도. 근데 그거보다는 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첫 번째 이 구조를 보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야. 첫 번째 그지? 그럼 이건 방정식의 형태다 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a 더하기 b 이런 건 다항식이야. 근데 이 로그가 섞여 있는 것은 로그 방정식이고, 어? 그게 섞여 있을 때에는 대부분은 이 a, b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무슨 얘기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먼저 봐봐. 12번을 보면 이것도 구조가 위하고 비슷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야. 그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역수가 눈에 보여.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t분의 18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됐느냐? 그럼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랑 같다라고 놓게 되면 t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 곱하기 2a가 되고 또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해보면 t분의 18은 4분의 3b가 되었다가 그럼 t는 뭐가 돼? 분의 18이 스키 타고 날아가면 되지. 분의 18 그 다음에 4분의 3b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t와 이 t는 서로 같을 것이니 이거랑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a 곱하기 b 값이 나온다고. 바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계산하면 이게 16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거지. 이건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t를 구할 수는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t를 바로 구할 수 있었잖아. 두 번째는 a와 b를 따로 구할 수는 없을까?
자, 이런 궁금증 유미야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7번을 반복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자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를 바꿔냈을 때 과연 이건 어떻게 해? 풀 수는 있는 걸까? 풀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A, B는 16이라는 관계식을 찾았으니 여기서 문자 줄이기를 해서 B는 A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다 쳐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잖아?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내가 정리를 아예 해왔어. 로그 A의 16 이꼴 2분의 3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우린 이걸 로그라고 그래. 이것은 직선이라고 그러지. 직선과 로그 함수의 교점을 대수적으로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그 만나는 점을 어림값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구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친구라면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지. 근데 바로 위에 있었던 11번 문제는 이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A의 B와 A와 B 이게 다 구해지는 문제야. 11번을 한번 거기까지 마무리를 쳐서 스스로 풀어봐. 11번은 A나 B를 따로 구하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만 푸는 거야. 풀 수 없는 방정식이 99%인 거야. 사실은 다 근을 어림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근을 항상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끔은 어림하거나 추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수투에 나와. 그게 바로 뭐야? 2개 정도는 기억이 나야 정상인데 승희가 공부했으면. 잘 몰라? 사이값 재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이게 전부 다 뭐야? 구체적인 근을 구할 수 없지만 그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론이잖아. 그게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야. 사이값의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11, 12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줘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자꾸 의심을 던져보라고. 내가 지금 이 푼 게 빈점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17번을 한번 보자. 17번. 17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우선은 싹 생각이 드는 게 이거에다 때려 넣어서 이거 로그 계산 잘 하면 정리가 이쁘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들을 거야. 그지? 거기까지야 들지. 그리고 여기에 쓰는 공식은 아마도 이런 거겠지. A의 로그에 B의 C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A, C가 서로 바뀌는 걸 아마 이용할 것 같긴 해요. 그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 로그의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이 계산하는 과정은 산수니까 니네들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 결론적으로 정리했더니 3에 n 플러스 1분의 10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랬는데 그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그리하였으니 이 10에 뭐가 돼야 돼? 이것이 약수가 돼야지. 따라서 이것은 1, 2, 50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고서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또 4개 이러고 망하고 이 문제는 참 친절해. 왜냐면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 이걸 이렇게 놓고 나면 결국 n은 0하고 1하고 4하고 9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수가 아니므로 이것은 제거되네. 그래서 14 이렇게 답을 할 텐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그런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4개 이렇게 해서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지?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조건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야. 17번 이건 약수의 의미 이런 얘기고, 그지? 우리 유진이가 좋으니까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두 문제는 어떤 걸로 할까? 거기 18번, 23번의 문장제는 지수로그 문장제 대표적인 걸 넣어놨어. 문장 이따만큼 길잖아, 그지? 막상 풀어보면 졸라리 싱겁지? 그런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22번을 풀고 잠깐 쉬었다 가자. 22번. 자, 22번을 너희들이 풀었을 텐데, 너희들이 현재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다들 올라와 있어서 많이들 잘 풀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과연 내가 푼 방식하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야하고 과연 일치하는지 이걸 한번 비교하면서 이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해봐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의 값의 합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얘와 얘는 같은 자연수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AB가 존재할 때 20 이하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건 윤미야, 이것은 수능에 나오면 몇 번 필이냐 이거? 이거 킬러 문제 맞아, 정확하게 21번 30번 문제 키. 그지? 여기에 뭐가 숨어있나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를 살펴보면 로그 2에 na-a 제곱이라고 하는 것하고 로그 2에 nb-b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이 같은 자연수라고 했으니 그냥 같은 자연수를 m이라고 이렇게 놓을까? k라고 놓을까? 뭐 상관 있나? k? 이렇게. 그지? k? 난 k가 더 좋다. 코리아. 요즘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단군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떨쳤던 때가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상업의 부흥,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의 승리, 세종대왕의 한글의 발견. 이 한글은 4차 산업에서 가장 어울리는 문자가 아닐까 싶어. 세종대왕이 발명을 한 게 아니고 외계인이 선물로 준지도 모르지 뭐. 잘 모르겠지?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쨌든 뭔 소리야 이게. 자, 이렇게 놨어.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투실수 AB가 존재한다. 웬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참 헤맬 것 같은데. 이걸 같이 K로 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na-a 제곱은 nb b 제곱은 2의 K승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 문제만 풀고 잠시 쉴 건데, 이거 얘기할 게 좀 길어.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거든? 어떤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바로 뭐냐면, 미지수가 n, a, b, k 4개야. 근데 식은 하나, 2개야. 거기에 조건을 이렇게 줬어. 그지? 그럼 조건도 하나의 식이 되지. 따라서 이건 식이 3개고 미지수가 4개인 구조에 일종의 부정방정식 같은 형태를 띠는 거야. 두 번째는 그게 어떤 방부등식이든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문자를 줄이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 문자는 뭐냐면 K. 이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K는 자연수거든.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 자연수 n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n도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식이 2개면 문자를 몇 개 없앨 수 있어? 2개를 없앨 수 있잖아. 그때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면 A와 B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를 없애면 그 A와 B가 무엇에 관한 문자의식으로 나오겠어? 당연히 N과 K에 관한 문자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A는 어쩌고 저쩌고 구하고 B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쳐놓으면 이 풀이의 90%는 끝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쳐다보는 대수적인 해석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본 개념이 단단한 아이인 거야. 난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거지. 이 문제를 풀면서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야. 유진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수학 전반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정확히 이렇게 해석하고 풀 수가 있느냐. 그지? 그러면 이제 이 A와 B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윤미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든 생각은. A와 B를 어쨌든 N과 K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을 했어? 우선은 이걸 볼 때, 풀 때도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렇게 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 수도 있고, 또는 요거는 요거를 통해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럼 식은 세 개인데요 이러면 한 대 맞는 거야? 얘는 얘고 얘는 얘면 얘는 중복식이니까 어차피 식은 세 개는 아니야. 어차피 두 개야. 근데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일단 이 파란색이 눈에 보여. 왜냐면 문자를 줄이는 과정도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거나 약분이 되거나 그럼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날리면 이렇게 되겠지. NA-N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N에 A-B 뭔가 보이기 시작해. 마이너스에 A-B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어서 A와 B는 여기 살펴보면 알겠지만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이건 약분을 해도 된단 말이지. 그지? 맞냐?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나와? N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B는 N-A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쳐넣으면 저 식 중에 어느 하나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쳐놓고 나서 이것을 풀어주면 드디어 A가 N과 K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B도 N과 K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풀어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저거를 풀었을 거야. 승효 이렇게 풀어서? 저렇게 안 했어? 윤민 어때? 어? 아, 못 풀었어? 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야지. 적어도.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아이들을 오스트랄로피테 찐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푸는 것도 그래도 풀어봐야 돼요. 이런 과정. 다 이게 대수훈련, 산수훈련이니까. 꼭 이렇게도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건 내가 이 대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니네들이 한번 해보고. 승효는 나처럼 푸는 건가 그러면? 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건셈이 푼 방식인데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 왼쪽으로 날리고 이거 왼쪽으로 날리고 이러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NA 플러스 2의 K승은 B 제곱 마이너스 NB 플러스 2의 K승 이꼴 0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 근의 이론이 보여. 어떤 근의 이론?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승
이꼴 0의 두근 AB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과연 우리 졸고 있는 이준이도 저게 보였을까? 승희 형 이렇게 보인 거야? 너도 이렇게 했어? 아, 못 풀었어? 꼭 명심해야 돼. 이 오스트랄로피테 찐따 방법으로도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이건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두근의 차지. 내가 외우더라고 했던 거. 절대값 A분의 루트 D. 바로 그게 여기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이 두근의 차이인 B-A. 그것은 절대값 A분의 여기 1 있잖아.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루트 D 하면 어떻게 돼? 루트에 B의 제곱, 즉 N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의 K 플러스 2승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드디어 한 굽이가 거의 다 온 거야. 사실은 다 푸는 거야. 90%. 30번 문제로 나왔어. 이런 게 다 푸는 거야. 이때 환희. 와, 드디어 내가 이번 수능에서 수학을 다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그럼 집어넣으면 이건 이렇게 되겠지. 0. 그다음 루트는 짜증나니까 미리 양변의 제곱을 하자. 양변의 제곱을 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승 이렇게 나오고 4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 수상화가 단단히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게 이미 90% 다 푼 거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막혀.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기까지 다 와서. 여기까지 다 와서. 그럼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좋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n과 k가 섞여 있으면 분류를 하려면 머릿속에 혼동이 생겨서 뭘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수상화, 부등식, 방정식에 이 능숙한 사람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n과 k를 이 섞여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거든. 근데 정리가 돼야 안 돼? 돼. 왜? 여기에 마이너스 n제곱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n제곱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n제곱을 하게 되면 보이지? 정리가 되지 이쁘게. 마이너스 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승.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n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 다음 마이너스가 나오면 짜증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데 분수가 나오면 그것도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지. 4n제곱 그 다음 2의 k 플러스 2승 3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이 한 문제짜리가 30문제짜리야 이런 게. 이제 다 끝났어. K가 자연수라겠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노가다만 띄면 돼. 분류해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인내력을 가지고 집어넣기 시작하면 정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첫 번째, K는 1일 때. 그럼 이렇게 되겠지. 3n 제곱이 여기로 오자. 3n 제곱
K 1 집어넣으면 8, 4n제곱. 어디? 아, 이런 K 플러스 4다. 어우, 쏘리. 산수 실수를 했어. 미는 2고, 그지? 여긴 4 맞지? 왜냐면 마이너스 4를 갖다 곱했으니까. 유진이가 자꾸 조니까 내가 산수 실수를 하잖아. 그럼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에 5 쓰니까 32가 나오지? 됐어? 그럼 이제 n 값을 찾아보자. 얼마요? 1 돼? 여기서 안 되지? 2 여기서 안 되지? 3 되냐? 그래서 n은 3. 더 이상은 안 되지. 그지? 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분류에 의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 그다음 k는 2다 그러면 3n제곱 64. 이거 뭐야? 어디 등호가 없을 텐데. 여기 없지. 4n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야, 우리 짜증나는데 여기 먼저 보자. 여기 먼저. 그지? 이렇게 날리면은 4로 약분돼 가지고 4, 1은 4, 4, 6, 24, 16보다 n제곱이 더 크고 이렇게 나와서 그럼 n은 얼마 붙어요? 5붙어지 5. 4는 같아지니까 5, 6, 7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5가 돼? 안 되지? 여기가 안 되잖아. 당장 5 집어넣으면 75니까. 그래서 이때는 안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끝맞추면 안 돼. K는 3일 때 더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다 튕겨져 나올 거야, 답이. 됐어? 30번이나 어려운 21번 문제가 띄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야. 하나만 더 하자. K는 3일 때까지 한번 해보자. 더 나올 텐데. 그럼 3n제곱 128 4n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먼저 풀어보면 4, 3, 12, 4, 2, 8 이렇게 나와서 n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5, 6부터인가? 6? 자, 6 되냐? 6? 여기다 집어넣으면 108 되지? 빙고 되고 7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해보면 더 이상 안 나오게 돼. 만족하는 게.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봐봐.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야 이런 것들이 저렇게 보일까? 그지?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근해 이론 2차 방정식의 두분이 A, B고 두분의 차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지? 유진이 조느라고 지금 설명한 잘 이해했나 모르겠다. 잘 이해 못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3부로 가자.